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밤새 내린 장맛비로 부산에서 버스가 전복되고 울산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40대 남성이 휩쓸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는 하루 주춤하다 모레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토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80% 이상이고 델타 변이 확산 가능성도 있어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 면접이 김경률 회계사 등 면접관 선임 소동을 겪은 끝에 열려 9명의 후보들이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점령군 표현은 황당무계한 망언이라며 처음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40대 남성이 이를 말리는 손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해 숨졌고 손님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형마트 포장대에 방치된 사과 봉지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내려진 검찰의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앞사람이 놓고 간 사과를 뒷사람이 충분히 자신이 산 사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2명이 탑승한 필리핀 군용기가 남부의 한 섬에 착륙을 시도하다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40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100mm가 넘는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는 빗길에 버스가 전복되고 울산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40대 남성이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버스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한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구서IC 인근을 달리던 통근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대 승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부딪히고 이렇게 전도됐는갑다 하고 이제 하는 도로는 젖어 있네요.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이 파손되고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에서는 옥상에 설치된 놀이기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울산 울주군 베네골 한 산장 앞 계곡에서는 40대 남성이 장맛비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은 남성이 술을 깨려고 계곡물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공사장 펜스가 넘어지고 인천 연희동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에 걸려 일대 주택가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장 모레 전국에 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곳곳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남산공원에서 촬영한 서울 시내입니다. 시커먼 비구름이 하나둘 걷히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거세게 쏟아졌던 올해 첫 장맛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장마인데요. 이번 장맛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전남과 경남권, 제주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곳은 최대 100mm의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당장 내일 남부지방과 충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기상 정보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라도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나흘 만에 없앤 건데요. 이에 앞서 오늘 밤 10시 이후부터는 공원 등에서의 야외 음주도 금지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당분간 수도권에선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백신을 맞았으면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를 나흘 만에 공식 철회한 겁니다. 또 수도권 한강이나 공원에선 밤 10시 이후 음주도 금지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아예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서 발동시켜서 벌칙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임시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546명, 3일 연속 500명대를 넘어서며 새 거리두기 기준 3단계를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선 지난 1일 6인 모임을 허용하는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미뤄둔 상황인데 지금 추세라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아무래도 좀 6인 이상이 되면 회식도 있고 단체 예약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연장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입장이죠.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7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상반기 백신 부족으로 예약이 밀렸던 60에서 74세 고령층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못하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우선 시작됩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교차 접종도 처음 시작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방역당국이 휴일에 이렇게 부랴부랴 특별 대책을 낸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델타 변이 확진자가 많은 것도 걱정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빗속을 뚫고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신규 확진 1000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위기감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책가방을 맨 학생이 검사 키트를 꼭 쥐고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휴일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는 남녀노소 긴 줄이 생겼습니다. 델타 변이와 집단 감염까지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처럼 비가 오는 날씨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명으로 올해 들어 토요일 기준 최다 수치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은 81명,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도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은 300명을 넘어섰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까지 확인돼 추가 감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꼴인데 20, 30대 젊은 층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젊은 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마음가짐이 좀 느슨해진 상태고 델타 변이는 이미 국내 우세종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이고 방역 당국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전파 속도는 위협적이며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신규 확진 1000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9명이 국민면접관 3명과 200명의 국민평가단 앞에서 대선 준비기대에서 압박 면접을 받습니다. 처음 열린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후보들의 견제가 본격화했는데요. 주말 동안 펼쳐진 후보들의 치열한 설전, 백길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 연설에 대신 기획된 더불어민주당 국민면접. 목소리까지 변조한 블라인드 형식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등은 7번 방에 계셨던 이광재 후보입니다. 1등은 어법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서 자, 이낙연 후보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1대3 압박 면접. 면접관 선임 과정에서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임명 문제로 소동이 벌어졌던 만큼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면접관 선임 소동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현실화 방안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의 세금 지출을 줄이시겠습니까? 그 50조, 60조 아주 항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그걸 지금 일정하게 특정 항목이 얼마 이렇게 정하기 매우 어렵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견제는 어제 처음 열린 TV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그거 이제 제 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아직 공약을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1번 공약이라 할 수 없다며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이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이다 이러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한테 공개적으로 첫 직격탄을 날린 셈인데요. 이 지사 측은 이에 앞서서 점령군은 맞는 표현이다.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이다. 반박한 바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 민주당 후보들의 TV토론, 국민 면접 등 핫 이슈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한국은 친일 세력이 미군 점령군과 합작했다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했다며 셀프 역사 왜곡이자 국민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 지사 발언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도 충격이라며 정권의 핵심부도 싸잡아 겨냥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고향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점령군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인데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유력 여권 주자에 대한 첫 공개 비판입니다. 이에 이 지사는 점령군 표현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런 불안정한 환경을 극복한 국민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안타깝게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출발했고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인 최모 씨 사건에 과거 영향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2013년 12월 30일 징계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과 재산신고 배우자 채무 누락 때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이죠. 권영세 의원과 저녁 때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입당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면접 TV토론의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재영 기자입니다. 황재영 기자.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이 가장 궁금증은 언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일 텐데 어제 저녁 만찬에서도 끝나고 나서도 뭐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어제 만찬이 끝나고 결론을 기대했는데 결론은 없었고 말에서 온도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일단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한쪽에서는 너무 늦으면 곤란하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입당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다르네요, 정말로.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윤 전 총장 측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요. 상황이 변경된다면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해서 자기들은 뭐 플랜이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제 90분간의 만찬에서 권 의원은 9월 초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빨리 입당하라고 조언했고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묵묵히 듣고 확답은 안 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당에 대해서 뭐 군불은 지피는데 한다 안 한다 속 시원하게 이제 얘기를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이런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올까요? 네, 윤 전 총장 지지자 중에는 지금의 보수, 진보 진영을 넘어서는 나는 제3세력이 좋다. 이런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마자 그런 지지세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두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의힘 당내 분들과 지지자들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이분들의 그 어떤 말을 하면서 입당과 동시에 분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굳이 빨리 만들 필요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국민의힘 경선이 늦어도 9월 초에는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독촉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된 윤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방어하려면 어쨌든 당 안으로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 이런 의사는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퇴직 후에 아직까지 뭐 윤석열 전 총장처럼 정치 참여 선언을 한다든가 이런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하고 언제쯤 접촉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의중을 물어보기 위해 저희도 전화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이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여행을 갔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역시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최 전 원장이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있는 건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자 이런 정도까지는 진전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오늘 열린 그 국민 면접 소식 전해드렸는데 면접관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자주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죠? 네, 먼저 이 행사에서는 처음에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영입했다가 이 당 지지자들과 일부 후보의 반대에 의해 철회한 바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또 다른 면접관이었던 뉴스레터 스타트업 업체 유닉의 김소연 대표도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평소 여권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유인태 전 의원도 면접관으로 발탁이 됐다가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좀 김이 센 행사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좀 어떤 해석을 붙여보면요. 이 김경률 회계사 논란을 본 면접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에 좀 스스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냐. 지지자들 항의가 많이 올 테니까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후보들이 너무 논란이 되는 말을 피하려고 좀 면접관들을 좀 쉬운 분, 쉽게 가려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이제 민주당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 이 반 이재명 대 이런 구도가 좀 형성되는 모양새였는데 특히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네, 추미애 전 장관만 좀 차별화된 전략을 썼는데요. 우선 추 전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 경선 승복하시고 어느 누가 되더라도 한 분을 위한 선대위원장 열심히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당연합니다. 네. 좋은 정책을 자꾸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알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보다는 이재명 지사를 좀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추 전 장관이 거의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 내일 안 그래도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발맞춰서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도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등 여권 경선은 지금 단일화가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그럼 8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 중에서 이 다음 주말까지는 6명 예비 경선이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 새벽에 도로에 있던 한 남성이 지나가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남 완도에서는 바지선이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하얀색 와이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그러더니 도로 한복판에 누워버리고 행인 2명이 그 옆을 지나치는 순간 검은색 차량이 남성을 덮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40대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350m쯤 이동한 차량은 이곳 사거리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거리 근처에 멈춰선 40대 운전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차에 깔린 3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30대 남성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30대 남성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지선이 교각 밑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고금도 인근 해상에서 200톤급 바지선이 닻을 내리던 중 앵커줄이 끊어져 교각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에 보내 표류하던 바지선을 인근 항구로 옮겼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40대 남성이 옆에서 말리던 손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하며 숨졌고 손님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입구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 있고 바닥에는 혈흔 자국이 보입니다. 40대 손님이 다른 손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로 나오고 내 미동이 없더라고. 사건 현장입니다. 흉기에 찔린 30대 손님 2명은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손님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한 명은 심장기 상태로 제가 이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40대 A씨는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이를 본 손님 2명이 말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흉기는 어디서 난 거예요? 본인이 휴대하고 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오늘의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상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했습니까? 네, CG옥가 산사태입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이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CG옥하현 아타미시 이지산 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전날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된 2명은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또 전날 구조된 10명과는 별도로 이날 현재도 약 20명이 실종된 상태고요. 현지 주민 약 260명은 집을 떠나 피난 중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산사태 피해를 본 건물을 약 130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인적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참 산사태가 저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본 열도 중남부 지방인데 저 동네가 워낙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데입니까? 왜 이렇게 산사태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일본 열도의 태평양 연안에서 정체된 장마 전선의 영향입니다. 일본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최대 500mm대 폭우가 쏟아졌는데 1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또 이지산 지역은 화산재 퇴적 지형으로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곳인데 2004년 태풍이 왔을 때도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 촬영으로 보니까 더 무섭네요. 네. 자, 이번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타미 시당구에서 주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것도 알려졌는데 행정당국의 책임도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뭐죠? 네, 다음 키워드는 51년 만의 변경입니다. 51년만. 거의 반백년인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부실급식 사태로 홍약을 치렀던 군 당국이 오늘 장병급식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급식 조달 시스템인데 영양사가 한 달 메뉴를 미리 편성하는 학교 급식처럼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하는 시기입니다. 군은 1970년부터 농협, 축협, 수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미 정해진 식재료로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공급자 위주여서 장병의 선호도나 좋아하는 부위는 공급량에서 현장과 차이가 컸습니다. 이번 변화로 대기업은 물론 해외 수입 업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성 강한 MZ세대 장병의 특성에 맞게 식단도 국산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장병 밥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주 기자 군대 갔을 때도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예. 군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군인 하면 뭐 밥심이 곧 힘 아니겠어요? 예. 자, 음식만큼은 불만 없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여군의 하이힐입니다. 여군이 하이힐을 신었다?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대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독립 3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24일 예정된 군 퍼레이드를 준비 중인데요. 국방부가 여군들의 중간 높이에 힐이 달린 검은 펌프스 신발을 신고 행진 중인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야당 등에서도 성차별주의이자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하이힐이 규정된 복장 중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지적이 이어지자 하이힐을 더 나은 인체공학적 신발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아니 군인이면은 모두가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런 신발 갖고 어떻게 전투를 하라고 어이가 좀 없어 보이고요. 뭐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유로 20 축구에서 우크라이나가 잉글랜드한테 졌잖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뭐예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계부와 계모입니다. 네, 계부와 계모. 왜 키워드로 선정을 했습니까? 예, 계부와 계모 아직도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안을 내일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대신 부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민등록표 등 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좀 진작에 시행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군요. 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한 뒤에 예약제 성매매 업소를 하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손님 등 10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정태용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문 앞에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서초경찰 경찰관입니다. 문 좀 여세요.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자 여러 개의 방이 모습을 드러내고 모여있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천장을 훑어보니 현금과 휴대전화 등이 추가로 나옵니다.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곳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13개의 객실을 만들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한 뒤 예약을 받았고 특정 복장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벌였습니다. 해당 첩보를 사전에 입수한 경찰은 단속을 통해 14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업주 등 4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손님 등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련 내용을 담당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트 포장대에 놓고 간 3,500원짜리 사과 한 봉지를 무심코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남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하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처분도 억울했던 남성, 결국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낸 뒤에야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창동의 한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과 봉지가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포장대에 3,500원짜리 사과 한 봉지를 놓고 갔고 뒤이어 포장대에 온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이 사과 봉지를 무심코 가져간 겁니다. 사과를 놓고 간 손님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이 남성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 알고 보니 손님이 놓고 간 사과와 같은 상품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과 봉지가 무게나 값이 똑같은 사과 봉지였거든요. 남의 것이란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그대로 갖다 주면서 뜯지도 않은 봉지를 갖다 주면서. 검찰은 이 남성이 사과를 훔친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당시 이 남성이 후두암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하면 순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과를 훔치지 않았는데 절도범으로 몰린 것이 너무 억울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남성. 결국 헌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기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정부는 합동 TF를 출범하고 세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소득 하위 80%인 지원금 대상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29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4인 가구는 부부 합산 87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지원금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에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별도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논의 당시 제시됐던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과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이 기준선으로 검토되는데 공시가로는 15억, 시세로는 20에서 22억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 커트라인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번 달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법무지원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고액 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이 급증한 가운데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불만도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필리핀에서 교전 지역으로 향하던 군인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9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7명이고 40명은 구조됐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조종사와 승무원, 군인 등 90여 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수송기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출발해 홀로 섬에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놓쳐 사낭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추락 현장에서는 심하게 파손된 채 불길에 휩싸인 수송기 동체가 목격됐습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가 활주로를 이탈한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결국 추락했다며 공격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송기 잔해에서 17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40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탑승자 3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군 당국은 사고 당시 비가 내린 점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용기 탑승자들은 최근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는 교전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에이스 고진영 선수가 LPGA 시즌 첫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만약 우승을 하게 되면 잠시 자리를 내준 세계 1위도 일주일 만에 되찾게 됩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파4 15번 홀. 티샷을 그린 근처까지 보낸 고진영이 칩샷을 그대로 홀컵에 집어넣습니다. 공동 선두에서 단숨에 2타 차로 앞서 나가는 순간
고진영은 전날 2라운드가 악천후로 중단되는 바람에 자녀 14홀 포함 총 32홀을 소화해야 했지만 시종일관 안정된 샷감을 뽐냈습니다. 컴퓨터 같은 아이언샷에 퍼팅도 쏙쏙 홀컵에 떨어지며 3라운드 보기 없이 버디 3개, 이글 1개를 기록했습니다. I woke up 4:50 this morning and then I finished almost 9. So I played all day today. Like it was a long day, but I had a great round today and it was fun. 한타차 선두로 마친 고진영은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100주 만에 세계 1위를 뺏겼던 고진영으로선 바로 왕자를 되찾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정은도 막판 3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4위로 맞춰 2달 만에 한국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휴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를 만들어내는 정체전선은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남해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주와 전남 남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다가 내일 낮 사이 남부 지역까지 비를 뿌리겠고요.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집중시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에 30에서 80mm, 많은 비가 집중되는 제주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이들 지역을 제외한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과 강원에는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바다 안개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에도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벼락이 동반하겠고요. 또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종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0도가량이 되겠고요. 또 경상 내륙과 동해안에는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뒤로 고산 윤선도의 하우요라는 시조가 있네요. 네, 우리말 시조의 대가시죠. 제가 보니까 이게 고어라서 조금 읽기가 힘든데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좀 공부 좀 했는데요. 네. 비 오는데 들에 가겠느냐. 네. 살인문 닫고 소염을 먹여라. 비가 계속 오겠느냐. 쟁기와 연장을 준비하거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서 이랑 긴 밭을 갈아라. 그러니까 저기 색칠된 부분 마희가 비라는 뜻인 거죠? 네. 장마 기간이라도 일상을 준비해라. 뭐 이런 교훈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선도 선생의 말씀을 꼭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장마 기간에 안전 주의하시고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